클릭 감사합니다. 유익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능력이다. 나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웃으며 살기로 했다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현재는 살아있는 유일한 순간이고 다음의 시간이라는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고 마음껏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이근우님의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그대에게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재미없고 딱딱하다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취미생활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에서 가장 내가 잘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아내라는데요. 아내분들도 남편이 됐으면 참 좋겠죠. 자, 부부싸움에 인내가 최선이라고 말한 당신에게 그는 얘기합니다. 미리 유언장을 써두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쓸모없음을 아는 순간 쓸모 있음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사랑도 능력이고 외로움을 즐기는 것 또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근우님에 따르면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병 환자를 퇴원시키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환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생긴다면 그를 퇴원시켜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있다면 그를 퇴원시켜도 무방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간호사 후배 의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는 언제 퇴원시키면 될까요? 그의 답은 환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면 퇴원시키세요. 상당한 명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정신병 환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병 입원 환자는 유독 자기애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관심을 갖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가 정신병에서 나았다는 그런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이고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다른 사람에게 궁금증과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고 그에 대한 사랑이고 동시에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사랑한 능력을 갈고 닦아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롭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대접해주고 다가와 주기만을 바란다면 스스로 점점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돕고 먼저 연락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풀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먼저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고 먼저 연락한다면 외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라. 당신이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스스로 이해를 얻고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죠. 먼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지금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택하고 만들자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택하고 스스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방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곳, 외부나 밖에 시선을 두면서 바라고 또 괴로워하고 불행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고 얘기하고 인생은 매 순간 지금이 황금기라는 사실입니다. 5살은 5살대로 지금이 황금기고 20세 청년은 청년기대로 황금기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60세, 70세, 80이 되어도 그때가 바로 황금기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황금기라는 사실입니다. 너셀은 얘기합니다.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고 운명의 지배를 덜 받게 된다. 여기 중요한 내용 보겠습니다.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울러 톨스토이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암, 간경화로 몇 번의 간성혼수를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은 생각인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은 한 번뿐인 유일한 여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를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늦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을 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즐겨야 되고 지금 연락하고 지금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정말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깨달은 바는 바로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뿐인 원웨이 티켓의 여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우쳤습니다.
자, 노인은 소수의 동력도 없는 나룻배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력 없이 바람 힘으로 젓는 노의 힘으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노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0, 60이 되면 이제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고 호수 주변의 나무라든지 풀, 그들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새들, 또 일렁이는 물길과 바람, 하늘, 구름과 일상,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생각하고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제 나룻배, 동력 없는 나룻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노후의 모습이고 50, 60, 70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선. 나의 능력에 100%, 120%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나의 능력에 70%에 만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70%에 만족할 것이다. 차선을 선택할 것이다. 최선을 선택하다 보면 너무 목적지향적으로 가가지고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100%, 120%를 고집한다면 내 능력이 100%를 못하고 70%를 하게 된다면 늘 30%의 절망감에 들게 되겠지만 내가 100% 아닌 70%에 만족한다면 100을 하면 30%를 더해도 좋고 설령 70%를 했다 하면 100채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력도 마음도 다음 해 봄을 위해서 씨앗과 에너지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해도 좋고 또 100이 아니라 70%, 80%에 만족하는 그런 것도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주어진 환경에서 차선에 대해서 만족하고 현재를 즐기는 것도 삶의 좋은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면 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면 그뿐이다. 스스로 만족하면 그뿐이다.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인생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에만 빠지지 말고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미뤄둔 악기, 미뤄둔 배움, 미뤄둔 취미를 지금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가고 안 되면 혼자라도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혼자라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조금씩 전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나룻배처럼 천천히 음미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알고 내 형편에 맞게 오늘 지금 여기를 즐기며 여유롭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늘 위만 쳐다보고 부자만 쳐다보고 나보다 윗사람만 쳐다보게 된다면 나는 언제나 마음거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거지. 여러분 마음거지로 되고 싶지 않죠. 반면에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아래도 보고 또 이렇게 쳐다본다면 나의 현재에 감사할 수 있고 여유롭게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50, 60이 넘겼다면 이제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말고 좀 더 솔직하고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주변, 나의 지인들뿐 아니라 가족, 심지어 본인 자신 스스로와도 이별할 순간이 벼락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소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도 선택하고 또한 늘 감사 그리고 현재에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삶 그리고 삶이라는 것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면서 그리고 내일인 내 자신과도 이별하는 순간이 벼락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